지금은 그러니까 옛날 그게 뭐 옛날 고전역학이나 고전물리하고 똑같은 거지. 지금 시대는 변수라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의 이 컴퓨터라는 자체가 변수를 정수화시킨 시스템인데 뭔 글자 뭔 걸 그게 안 돼. 그래가 보니까 100% 틀린 거지. 그러니까 맞는가 맞는가 틀린 거지.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글자마다 다 다른데 쌍둥이도 사주팔자가 다른데 팔자가 다른데 어떻게 그걸 또 대우는 쌍둥이도 왜 다르잖아.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사는 거잖아. 네. 다른 짝을 만나 살고 있고 자식이 다 다른데 그로 인해서 모양이 달라져 있는데 글자는 의미 없어요. 그거는 다 그냥 볼 줄 모르는 거 하는 소리야. 아니면 그냥 흥미거리를 소개할 때 뭐 이건 이런 겁니다. 케이스. 네. 케이스로 하는 건데 그거를 네, 안녕하십니까, 루카스님. 반갑습니다. 예. 뭐 말년운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자 합니다. 말년. 예. 일단 뭐 말년운의 범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통적인 명리학 관점에서 말년운은 우리가 한갑 알지 한갑.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명리학이 처음 됐을 때 수명을 보통 어디로 보냐면 1에서 60세까지. 그냥 60세 넘어가면 환갑, 갑자를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예. 그냥 새로 가는 거고 그때 그 대운에 맞춰서 가는데 보통 이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래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말년운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4개로 나눈 거예요. 3개로 나눈 사람도 있고 15년씩 나눈 사람도 있고 초중 전계 하는데 보통은 이게 나눌 때 뭐 말년운은 40대에서 60대 사이를 말하는 거지. 예.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그런 거. 그때 이 학문이 만들어졌을 때 썼던 용어를 생각하고 이 학문이 만들어질 때 100년 전만 해도 사실은 60 넘은 사람이 잘 없었어. 그렇죠. 조선시대만 해도 60까지 살면 나라에 제사를 지내주네. 70 살면 뭐 나라 잔치 뭐라가 밥을 먹일 정도고 뭐 40대가 할아버지였으니까 예. 초혼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말년운은 뭐 40에서 45에서 60 사이 한마디로 우리가 정년 퇴직할 그 시점까지를 보통 우리가 말년운이라는 거. 명리학적 용어로. 근데 예. 지금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도 길게 봐야 되는데 그 길게 본다면 뭐냐면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은퇴하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후의 이야기지. 그러니까 사회에서 빠져나온 이후의 운을 우리가 말년운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 정년퇴직 이후 기점 회사에서도 이제 정년퇴직을 한 데도 있지만 정년퇴직 전에 잘린 회사들이 있죠. 예. 예전에는 정년퇴직을 보장을 받는 회사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가 뭐 노동자를 한다든지 이런 건 정년퇴직 전에 잘릴 수 있으니까 그때 그런 형태 모양을 보는 거죠. 그래서 45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치면 성인병이 들기 시작하는 나이 예. 그때는 그러니까 원래는 40에서 60대 사이를 말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 근데 옛날 기준으로 사주 기준 이게 말려는 거죠. 네.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단점은 뭐냐면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고 활동력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 예. 어차피 60, 70, 80대에서는 활동력이 줄어든다고. 수명만 늘어나는 거지. 수명만 늘어나 있지 그 사람 사회 활동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예. 왜냐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육체적인 거 그럼 60대면 못하는 거고 아파트 경비는 할배들하고 경비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나이든 사람 하면 안 되지. 도덕을 못 잡는데 이것도 못 다루고 예. 힘도 없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걸 하면 안 되는 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경비는 젊은 사람이 해야지. 나라를 그럼 지키는 건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말년이라고 하면 그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운이 어떻느냐를 보는 거지. 네. 말년. 그러면 보통 이제 뭐 말년운이 좋다 뭐 이런 게 누구는 뭐 재물운이 좋은 게 뭐 말년운이 좋다 아니면 누구는 또 뭐 자식운이 좋은 게 뭐 말년운이 좋다 하는데 관점이 차이지. 관점이 차. 관점이 차이니까. 내가 뭘 원하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다니까 이거는. 말년운이 뭐가 좋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잘 되면 좋겠다.
그럼 재물운이 좋아야 될 거고. 예. 그럼 난 자식을 내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식 운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해진 어떤 뭐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게 아니라고 명리학은.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봐야지. 당신 말년은 뭘 원해요? 이런 물어보는 거지. 동호는 뭐 말년이 어때면 좋겠는데 그거 보고 좋다 좋다 해줄 수 있지. 대원 보고. 어떤 말년이냐면 동호 사주면 그래가. 본인은 어떤 말년이 어떻게 되면 좋겠는데 말년에 제일 원하는 게 뭔데? 저는 좀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풍족하게 산다면 재물을 많이 쓰는 걸 말하는 거야. 예, 예. 그럼 재물운이 있네 그러면. 후대 재관이 관자가 뒤에 들어오니까 이런 경우는 재물은 뭐 이거는 좋은 거지. 근데 재물의 풍족함의 한계가 어디냐까지가 중요한 건데 예. 풍족함의 한계 이런 거 보자. 말하면 풍족함의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원하는 것과 명식이 허락된 것은 차이가 있는 건데 예. 금액으로 말해봐.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냐고. 말년에 내가 쓸 수 있는. 말년에 한 100억 정도 있습니다. 그건 안 되고. 이 사주는 100억만 사주가 아니고. 한 30억. 뭐 30억? 한 20억 정도? 이 사주 자체가. 어디 가서 봤을 때 100억 사주는 안 나왔을 건데. 아마 이런 경우는 사주는 청하쌤 간명제 나오고 다른 데 나오겠지만 이런 사주는 부자 사주라고 안 나와. 들어봐 부자 사주로 나오더나. 아닙니다. 응. 부자 사주로 안 나와.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 왜냐하면 일단 화기 없고. 네. 화기 없고 관 없고. 근데 재가 있어. 재만 있고 화기 없고 관 없고 재만 있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글자 안에 없어. 그러면 이거는 번영 발전이 안 되는 거잖아. 번영 발전이 어렵다. 결과물은 있지만 그것이 내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억지로 추구하면 이런 경우가 재물이 많은데 이 재물을 갖게 되면 비재물들. 자, 비재물들 갖게 되면 요 상관원 들어올 때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구나가 나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말년운이 좋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지. 나는 여자들은 보통 자식을 원하고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한다고. 네. 남자들은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쓰기를 원하는데 말년에 계속 돈을 벌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많이 벌어가 나중에 쓰기를 원하는지 그것도 해야지. 뭘 원해? 돈이 많기를 원하는 건데 많이 쓰기를 원하는 거야. 많이 쓰기를 원하는 쓸 사주가 아니잖아. 돈 쓸 사주는 아니지. 이렇게 계속 일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계속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쓰지를 못하니까 안 쓰니까 써야 되는데 안 쓰니까 그렇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말년운이라고 하는 건 재물운이 좋은가 자식운이 좋은가는 정해진 게 없어. 본인이 뭘 원하냐. 나는 자식운을 원하는데 자식운이 없습니다. 다른 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말년운이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다른 건 안 좋은 거지. 이거는 공식으로 말년에는 무슨 운이 들어와야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념으로 만드는 거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말년운, 대운, 특히 대운 뭐 40, 50, 60 요즘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50 이후겠지, 그지? 네. 50 60 이후에 60, 70, 80 요 30년 동안에 각 대운 30년의 대운이 무엇으로 들어가냐? 저 상태의 대운이 안 좋다면 말년은 안 좋겠지. 말년이 좋다고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같이 대운이 맞아야 되는 거지. 네.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 말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는 형태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편하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들도 그러면 운에서
말년운에까지 예. 그 목록과 그 건강을 갖고 있는 식신이 계속 유지가 되면 되는데 네. 말년에 인성이 들어온다든지 비겁이 들어와서 깨져버리면 음. 고통스럽게 가는 거죠. 암이나 이런 거 발생하는 그런 거죠. 것도 포함이 되나? 특히 편인성 같은 게 식신이 있는 사람이 편인에 들어올 때 편인성이 작용해버리면 예. 뭐 급성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고통받는 일, 예. 목 졸리가 죽는 일이 되면 그런 글자를 그런 글자 쓰는 거죠. 네. 그런 글자의 피해를 당하는 거죠. 또 예. 그리고 뭐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것저것 뭐 보다 보니까 뭐 조실부모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뭐 초중년에 뭐 역경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당연하게 그거는 자연의 법칙이니까. 아 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람의 사주에서 어떤 일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일간이 있어. 네. 그냥 신호를 할까? 신호를 태어났어. 자, 이 사람은 대학 가는 대운이 10년 대운으로 가는데 10년마다 우리 바뀌는데 네. 사람에게 좋은 거는 반드시 계절 둘 중에 하나라고. 양의 계절이 음의 계절이든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봄, 여름이 좋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을, 겨울이 좋을 수가 있잖아. 네. 자, 그런데 내가 나는 화를 만나서 제일 좋다. 그런데 만약에 젊었을 때, 어릴 때 태어났을 때 목이면, 임묘, 진사, 오미. 그럼 이 사람은 인에 태어났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30대 이후로부터 운이 좋아지니까 좋겠지, 그지? 네. 근데 화방에 태어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수에서 금으로 갔다. 60년. 살았는데 내 대운은 내 좋은 대운은 안 들어와. 70, 80대니까 비겁이 들어와. 뭐 이래 되면 말년은 안 좋겠지. 말년에 한 대 나가서 남자가 경쟁해야 되니까. 네. 이런 게 보면 시작부터 뭐 이것저것 없어지니까. 뭐 조실부모하든 뭐 하든 자겠지. 진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적절한 인간 살아가는 적절한 시점 타이밍이 제일 좋은 에너지가 들어와 주는 건데 네. 이 운이 수명이 길어진 거가 생기는 거야. 지금처럼 한 90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는 걸리잖아. 네. 어느 한쪽 안 좋으면 걸린다고. 이게 만약에 미리 걸리면 조실부모할 거고 네. 중간에 걸리면 사업하다가 망할 거고 망했다 다시 재기할 거고 말년에 뒤에 걸리면 잘 나가다 고거리가 있든지 요양병원 가 있든지 길바닥 가 있겠지. 수명이 길어서 그런 거야. 수명이. 60에 죽으면 상관없었지. 제일 좋은 거라고 딱 요런 사람 제일 좋지. 번쩍번쩍 그냥 딱 살다가 딱 그래서 꺼지면 되는데 이런 거. 조실 부모할 팔자들은 조실 부모 운이 반드시 안 좋은 쪽으로 가겠지. 네. 말년이 좋을 수가 없지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뭐 조실 부모했는데 또 그게 뭐냐면 조실 부모해야 되는 사람들은 일찍 부모를 잃고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람들. 부모 상속 못 받는 사람들이니까 일찍 부모를 잃는 거고. 네. 그러니까 중간에 사업을 통해 이거는 적용이 다른 거기 때문에 한 글자로 하면 안 된다고. 조실 부모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부모를 잃어야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네. 부모가 일찍 죽어야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이미 부모가 끝까지 살아있으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 안 그러면 뭐 초중년에 공경 건강하고 뭐 그런 거겠지. 딱 중간에 걸릴 때. 초년이 좋았는데 이제 가을 들어왔다. 반짝 요때만 딱 좋고 나머지는 고통스럽겠지. 네. 이 글자를 보는 거지. 글자.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녀 공이 많아요. 특히 남자들은 제일 뭔가 화가 있냐 없냐, 화행이 있냐 없냐 글자 안에. 글자 안에 화가 있고 내 글자에 화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포인트는. 네. 일단 무조건 이거 남자는. 그리고 관을 끼고 있냐 안 끼고 있냐. 관을 끼고 있었을 때 말년에 이 관의 역할 때문에 그 한마디로 이 얘기가 남아서 말년에 이게 모양새가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잡기 힘들어. 그래서 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뜻을 펼칠 수가 없고 뜻을 세울 수 없다는 뜻이야. 뜻을 세울 수가 없고 화가 없으면 뜻을 펼칠 수가 없다는 뜻이라. 그래서 그럼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말년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의 대운에서 내한테 좋은 운이 어떻게 들어와 주느냐. 네. 그리고
말년에 내가 자리를 잡기까지 요 두 개의 보조가 어떻게 일어나냐. 특히 남자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관의 모양에서. 사회 소속이에요. 사회에 어떻게 정기적으로 사회의 틀 안에 소속이 되어 가느냐, 사회에서 내가 활동력이 넓어지느냐. 네. 그래야 돈을 버리니까. 돈을 버리더라도. 맞습니다. 조실 부모 나가고 다른 형태로 되는 거고. 네네. 조실 부모 한 사람 이걸 아까 설명해서 다 나뉘는 거니까. 사주마다 이제 다른데 이제 그 전체의 운 흐름으로 보면 말씀하신 바가 좀 이해가 갑니다. 예. 조실 부모, 뭐 초년 역경 이거는 그 겪어서 성공할 사람들만 되는 거지. 무조건 조실 부모 초년 했다고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이러 사는 거야 그냥. 네.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빚을 받지 못하는 잠깐 빚을 보겠지만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대충 사는 거라 그냥. 네. 날 때부터 부모 없고 살아가지고 보통 고아를 해가지고 자라갖고 학교도 못 다니고 다니다가 뭐 그냥 공사장 전전하고 하다가 말년들하고 쪽방 사는 거지. 그럼 그래 가는 거라. 맞습니다. 그 사람은 이걸 지났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계절적 변화가 중요하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경우. 그것이 말년에 잘 떨어지면 좋은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말년까지 우리가 오복이라는데 말년에 이 건강에 손상이 없이 삶을 살아가느냐. 말년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말년에 건강이 이렇게 상관 손상이 들어오느냐. 골치 아프지 말이야.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재물을 써야 되거든. 이 재물을 벌었는데 난 악사까지 돈 벌어놨는데 난 병원비로 다 쓰는 거야. 그렇죠. 뭐 그런 경우는 더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돼. 선생님 그러면 그 말년운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말년은 그러니까 그 사람 사주에서 대운. 그러니까 보통 뭐 요즘에 말년 5, 6, 70대, 80까지인데 대운. 사주의 대운. 그 사람이 타고나면 대운은 10년마다 흘러가는데 이 10년마다 흘러가는 대운을 확인해 보는 거지. 나하고 같은 계절이냐 아니냐.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거니까 내 사주 모양 안에서 나를 도와주고 도움이 되는 운이 이때 들어온다면 말년운이 좋은 게 되는 거고. 네. 사주를 봐야 돼. 사주. 지금 수명이 뭐 보통 한 80, 뭐 특별한 거 없으면 80까지라 보고 네. 요 뒤에 내가 6, 7, 80에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냐. 그지? 네. 그리고 뭐 그냥 내가 돈을 용돈 쓸 수 있는 거 좀 이따가 뭐 생활할 것도 아니니까 뭐 크게 뭐 바깥 돌아다닐 게 없잖아. 네. 뭐 20대처럼 막 술 먹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체력도 아니고 전부 다 그냥 그리고 뭐 내 병원 치료비 낼 수 있고 진료비 치료비 낼 수 있고 네. 밥값을 스스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정도면 되겠죠. 저쪽에. 이것도 어쨌건 사주를 보고 이렇게 또 한번 사주 안에서 그리고 또 말년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말년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모습과 이 모습이 같아야 되는데 대부분 안 맞는 사람이 많아. 대부분. 아까 같이 삶의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내 시즌이 지나가 버리니까 내 계절이 4시즌 중에 2시즌만 나한테 좋은 거 2시즌 안 좋은 거거든. 예. 그래서 예전에 뭐 근룡 황제가 강의자가 그 사람은 좋다고 하는 게 황제로 지내다가 말년에 안 좋을 때 추구했으니까 추구해서 수행에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예. 그런 경우는 선택을 잘한 거지. 속가문은 좋은 케이스. 일찍 깨달음 얻고 나머지 40년을 잘 살았어. 네. 한 왕국의 왕이 아닌 만인의 지적인 왕으로 살았어. 그 수명을 잘 썼잖아. 이게 자기 사주를 가지고 뭐 이렇게 확인하려면은 그는 좀 많이 복잡하겠죠. 네. 자기 사주 보고 이거 금방 하지. 어. 이거는 뭐 그냥 그래서 원래 사주 볼 대운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대운 보는 거지. 조금 한 5만 원. 아. 보는 데는 뭐 1, 2분 설명해 주는데 원래 설명을 어떻게 해주냐는 뭐 그는 본인이 원하는 그대로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보는 건 쉬워요. 쉬운데 이것을 설명해 줄 때 어떻게
뭐 좋은 사람한테는 짧게 말해준다지만 안 좋은 사람한테 설득을 해줘야 되고 달래야 되니까 좀 많이 해줘야 되겠지. 사진 보고 하는 건 간단하게 볼 수 있어. 그냥 보면 바로 나오니까. 일률적으로 제가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뭐에 무슨 글자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그렇게 부분이. 하면 안 돼. 그게 실력이 떨어져서 그렇잖아. 그 글자로 그 글자 옆에 다른 글자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뭐 옛날 고전역학이나 고전물리하고 똑같은 거지. 지금 시대는 변수라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의 이 컴퓨터라는 자체가 변수를 정수화시킨 시스템인데 뭔 글자 뭔 걸 그게 안 돼. 그래가 보니까 100% 틀린 거지. 그러니까 맞는가 맞는가 틀린 거지.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글자가 다 다른데 쌍둥이도 사주팔자가 다른데 팔자가 다른데 어떻게 그걸 대우는 쌍둥이도 왜 다르잖아.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사는 거잖아. 네. 다른 짝을 만나 살고 있고 자식이 다 다른데 그러면서 모양이 달라져 있는데 글자는 의미 없어요. 그거는 다 그냥 볼 줄 모르는 거 하는 소리야. 아니면 그냥 흥미거리를 소개할 때 뭐 이건 이런 겁니다. 네. 케이스로 하는 건데 그거를 자기 내 글자가 면색처럼 이거 이렇게 된다 하면 안 된다. 다른 글자가 다르잖아. 전문가한테 상담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그냥 좀 이렇게 좀 아쉬운 DIY 도인요새 DIY로 하면 이케아 쓰는 거고 예, 좋은 것은 사람 이케아 안 쓰지. 맞습니다. 내가 집에서 가죽 사고 아무리 가방 만들어봐 나름의 스펙이 훨씬 낫지. 자기가 가방 만들어 가죽 가방 만들어 만원한다면 주거리 어떻게 되는 거? 그 만든다고 욕도 먹고 만들어 줘서 욕도 먹고 그냥 그 시간을 노력을 한산해 가지고 빼거나 사주는 게 낫지. 예, 맞습니다. 감동 주지. 백화점 가서 딱 백 사주면 감동을 받지만 집에서 뇌에 틀어박혀갖고 매그 공부하고 연구하고 유독 똑똑 해갖고 매달 동안 그거 하나 만들어 욕 들어보면 만들고 친하게 놀아주지도 않고 그거 똑같은 거야. 예, 자본주의잖아요. 예, 자본주의는 자기가 지불하는 재화에 맞는 서비스 결과를 가져가게 돼 있어.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루카님 그러면 요즘에는 워낙 세상이 뭐 지금 챗 GPT도 나오고 진짜 1년 후, 한 달 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막 급변하는데 과연 우리가 뭐 말년운이라는 걸 이게 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말년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잖아. 예. 그러니까 말년에 재물을 유지할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이 사람은 재물을 유지한다고 대식으로도 핵심은 그거니까. 예. 재물이 털린 사람은 어떻게 돼도 털린다고. 털리느냐 안 털리느냐 유지하는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중간에 산업이 변화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진 않아요. 이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말년운이 좋다 그러면 나 재물을 유지하는 복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물 유지 되는 건데 예. 내가 자리 유지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사람 아니면 나는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사람은 떨어져 나오겠지. 확실히 떨어져 나오겠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예. 말년운이 좋다의 기준은 좋다 그러면 그냥 자본주의 사니까 돈을 벌고 돈을 유지하는 운이 있는 사람은 뭐 GPT 뭐가 나와도 이 사람 무조건 돈을 유지할 수 있고 쓸 수 있어. 그거는 변함없어. 예를 들어서 말년운에 병이 들을 수 없는 운이다. 그러면 갑자기 코로나가 돌면 일찍 죽을 수는 있지. 예. 그 대운에 5, 60에 그 들어간 운인데 만약에 50대 초입에 대운 말년운에 아픈 운으로 들어갔는데 코로나가 다쳤다. 그럼 뒤에 20년을 못 살 수도 있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운에 바로 시작부터 흑사병 같은 거 걸리면 바로 가듯이.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변화가 너무 많은데 이런 시대에는 뭐 아니 뭐 본인의 말년운을 뭐 활용하는 방법이나 변화에 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년운에 대처하는 방법은 간단하잖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유지하는 운이다. 예. 그럼 이것을 벌어서 어떻게 유지할 거냐는 거지. 쓰라고. 써야 돼. 써야 나의 사회적 편안함도 유지가 되고 남들은 나를 알아봐줘. 쟤는 관을 따라가야 돼. 쟤는 관을 쓰는데 재생관의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이 돈만 지고 있으면 안 되고 네. 돈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관성으로 돌렸어야 된다고. 내 돈이 있으면 말년에 자기 품위 유지비를 하고 자기 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속 그래 써줘야 됩니다. 그래 함으로 해서 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존경과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 나는 마정이 말년에 자리에 있다. 예. 그럼 이 여기서 남에게 남들을 자꾸 다른 일 챙기고 뭘 해주라고 내가 자꾸 그 인정을 해주라고 네. 그런 일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말년의 결과물을 그 남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을 찾아줘야 돼요. 그걸 찾아줘야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좋아지고 네. 자신의 말년에 어떤 인간적 정서적 이런 만족감 그리고 그런 부분 채워줄 수 있는 거를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거 남들과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지. 네. 그거 없이 그냥 난 오로지 돈만 벌어서 내가 돈 본인 쓰지도 않고 쓰지도 않을 돈 왜 버리냐고. 사람들 웃기게 많이 벌어가 나중에 쓰나 많이 벌어도 안 쓰더라고. 맞습니다. 지금 당장 쓰라고 돈은. 이 베푼다는 게 또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참 설명해 주시니까 참 재생관으로 가야 관인상생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야. 아니 내가 뭐 식상으로 베풀어야 될 사람은 비겁 있는 사람은 식상으로 풀어야 자기가 계속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상태 안 좋고 하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뭐 기부도 하고 네. 밥도 먹이주고 밥잘 하나 만들어갖고 진짜 실제적으로 식상에 일을 해버려. 그 비겁 있는 사람들은 저 그거 쓰면 되잖아. 사람들 모아가지고 단체 만들어가 막 노력봉사 있잖아. 주말에 모여가지고 옷 입고 밥 해주고 뭐 다 그런 모양이었어. 그런 형태로 쓰라 이 말이야. 네. 다 그렇게 돌려 쓰면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 하면 네.